안녕하세요 여러분.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배운 다음에 바로 3단원을 배우죠. 1학기에는 1단원, 3단원을 배울 것이고요. 2학기에는 2단원, 4단원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중에서 중단원 1단원인 추상화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교과서 따라가기를 할 텐데요. 페이지는 68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 1강에서 배웠고요. 지금은 교과서 따라가기에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부분만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이 단원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추상화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핵심 요소를 추출합니다. 이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한 핵심 요소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글이나 도형으로 정리합니다.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았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럼 7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이해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 용어로서는 현재 상태, 목표 상태, 문제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초기 상태를 포함하여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의 상태를 현재 상태라고 하고요. 목표 상태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연관어는 상태는 상황이나 현상, 모양, 사물 등을 모두를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수행해야 할 작업의 종류와 순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과의 등급을 어떻게 정할까라는 농부의 고민이 있죠. 먼저 현재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사과의 등급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 3개의 사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등급을 정할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종류는 먼저 무게를 선별하고요. 상처를 선별하고 당도를 선별합니다. 우리가 목표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A등급, B등급 모든 선별 과정을 거쳐 사과의 등급이 정해진 상태를 목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태는 이와 같이 등급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 목표 상태는 이렇게 등급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수행해야 할 작업은 이와 같이 무게 선별, 상처 선별, 당도 선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의 예를 통해서 사과의 등급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컴퓨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컴퓨터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복잡한 계산을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라. 사과 농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느 게 더 무겁지? 저울로 사과의 무게를 먼저 재보세. 사과의 크기도 확인해야 해. 어떻게 해야 사과를 등급에 따라 쉽게 분류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과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자동으로 등급을 알려주는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등급을 알려주는 장치를 만들면 많은 사과를 빨리 분류할 수 있고 일손도 덜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다른 과일에도 자동 분류 기계를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겠구나. 다음으로는 우리가 7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2단원 문제의 추상화에서는 추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문제 분의 핵심 요소 추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화란 무엇입니까? 추상화란 주변을 둘러보면요. 단순한 그림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추상화는 목적에 따라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핵심적인 속성을 추출하여 단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픽토그램입니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처와 텔레그램을 합성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표지판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항소 그림 또는 지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상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픽토그램이나 표지판이나 지도를 보시면 다양한 추상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에서 추상화는 어떻게 할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는 문제 속에 포함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음료수 자판기용 소프트웨어 문제분에는 투입된 금액을 확인하고 손님이 선택한 음료수를 제공하고 거스름돈을 반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나누어서 봅니다. 그거를 무엇이라고 한다? 문제 분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요소를 추출합니다. 핵심 요소는 투입된 금액, 그리고 판매 중인 음료수고요. 그리고 거스름돈이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료수 자판기용 소프트웨어를 핵심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6페이지 볼게요. 자, 목적에 따라 핵심 요소는 어떻게 달라질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음료수 자판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손님이 돈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면 우리가 자판기용 소프트웨어는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투입된 금액이나 그리고 거스름돈 반환하기 같은 경우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투입된 금액이나 거스름돈은 핵심 요소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로는 자판기 내에 보유한 음료수만 핵심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알고리즘의 이해와 설계. 알고리즘, 이야기 들어봤나요? 알고리즘은요,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추출한 핵심 요소를 이용하여 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들의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수행할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여기 보시면, 자, 입력과 출력, 명확성, 유한성, 수행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알고리즘의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입력과 출력, 명확성, 유한성, 수행 가능성. 입력을 받아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한다. 필요에 따라 입력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명확성은 수행하는 명령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지만 되겠고요. 유한성은 알고리즘의 시작과 종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 가능성은 모든 명령이 논리적으로 수행 가능해야지만 알고리즘의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78페이지입니다.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좋은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문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알고리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차가 담당 지역을 모두 순찰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한 칸 100m 녹색 2분, 빨간색 5분, 회색 1분이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어떤 길이 제일 빠르게 다 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 볼게요. 자, 알고리즘을 문제 해결 절차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자, 자연어는 일상 우리가 생활 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코드는 이거를 좀 간단한 방식으로 자연어를 약간 간략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순서도는 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기호를 사용해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순서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 뭐가 있다 그랬죠?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면 라면 끓이는 거 라면 봉지 뒷면에 보시면 라면 끓이는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순서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시면 알고리즘 어떤 구조로 설계할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작업을 실행하는 구조이고요. 반복 구조는 정해진 횟수만큼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구조. 선택 구조는 조건에 따라 처리하는 내용이나 순서가 달라지는 것을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순차 구조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환자의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예면 끄시고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거를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반복 구조는 가슴 압박을 30회 했는가
예, 그러면 인고음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구조. 동일한 가슴 압박 1회 실시하는 거 아닐 때는 계속 반복을 하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을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순서대로 하면 순차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 안에는 선택 구조가 이렇게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82페이지 있죠? 82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문제를 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문제는요. 자, 그리고 현재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최상의 것을 선택을 해서 합니다. 자, 컴퓨터에게는 좀 더 이렇게 문제를 잘게 나누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83페이지 중단원 정리하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추상화에 대해서 현재 상태, 목표 상태, 현재 문제 분석에 대해서 추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엔트리를 한번 가입하는 것을 따라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